블로그 마케팅 요즘도 유효한가? 일단 저는 2010년부터 이 블로그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2010년부터 블로그 마케팅을 해왔고, 지금도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또 블로그 마케팅이 있습니다. 또 저 역시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마케팅 트렌드 인기 있는 핫한 마케팅 채널들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간 건 아무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는 그렇지만 실제 마케팅 현장에서 이 블로그 마케팅은 요즘도 유효한가? 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봅시다. 제가 어떤 업체에 구글 애널리틱스 통계를 가지고 왔어요. 일주일간의 통계이고요. 이 업체는 교육업체입니다. 교육업체고요.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글 애널리틱스의 일주일간의 통계이고 트래픽 소스 중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어왔느냐입니다. 이 오가닉이라고 하는 거 네이버의 그 검색에서 들어오는 혹은 구글의 검색, 다음의 검색 그런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입이 바로 이 오가닉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인스타그램이고요. 논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들어온지.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온 거고요. 레퍼럴 요거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이런 게 아니라 어딘지 모르겠는데 내 홈페이지 링크가 퍼져서 클릭을 해서 내 홈페이지 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PC는 광고이고요. 카카오톡 요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 나도 구글 애널리틱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토스트, 카카오톡 이렇게 안 나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요 분들은 구글 애널리틱스에 UTM 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야 이렇게 내가 정의한 경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UTM은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UTM을 통해서 내가 마케팅한 영역들을 쫙 정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쭉 나오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업체는 교육업체라고. 자, 그러면 요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는 말씀을 드렸나요? 짠.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오픈 서베이의 소셜미디어와 검색 포털에 대한 레포트 2020이고요. 오픈 서베이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으로 뭐 하는데?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맛집, 음식, 일상생활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이 업체는 교육업체예요. 그리고 교육이 엄청 멋있는 사진이나 멋있는 일상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해커스라던가 아니면 토익 관련된 업체들의 인스타그램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구독 안 하고 싶으실걸요? 엄청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은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업종이 여기에 맞냐 아니냐 라고 봤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업체는 재미없는 교육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니 여유가 있으면 인스타그램을 하겠고, 혹은 인스타그램 운영자가 엄청,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창의력이 폭발을 해, 이런 분들은 해도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분들이, 그냥 저 같은 사람이 교육으로, 재미없는 교육으로 뭔가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죠. 자, 그리고 이 업체는 블로그를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인스타그램에 광고도 돌렸죠. 자, 그러면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용자, 방문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용자 위주로 한번 볼게요. 사용자가 검색은 521, 인스타그램이 201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인스타그램인데 어떻게 방문자가 있지? 라고 했을 땐 인스타그램은 그 프로필에 내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해서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 광고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 광고는 봤더니 이탈률이 71%입니다. 내 홈페이지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10명이 와서 7명이 나가버려요. 일단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요.
체류 시간도 45초, 내 홈페이지에 머물러서 45초 정도 있는 거니까 뭐 인스타그램도 꽤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션당 페이지 수,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온 사람은 과연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한 1.7페이지를 보고 45초 정도 머무른다. 그리고 10명 중에 7명은 아무 짓도 안 하고 나가고 한 3명 정도 관심을 있다. 요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광고에 비해서 방문자는 적지만 하지만 이탈률이 3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은 아무것도 안 건들고 그냥 나가버리지만 10명 중에 7명은 내 홈페이지에 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래서 세션당 페이지 수가 4.4고요. 평균 세션 시간은 2분 32초입니다. 교육업체 홈페이지니까 꼼꼼하게 봐야겠죠. 그래서 2분 정도 머무르고 4페이지를 보고 10명 중에 7명이 홈페이지에서 뭔가 한 번이라도 클릭을 한다 라는 게 블로그입니다. 그리고요, 인스타그램은 요 광고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광고는 뭡니까? 돈만 때려대면 방문자 늘리기 쉽겠죠. 예를 들면 네이버 검색 광고 73이잖아요. 73인데 얘를 300으로 만들고 싶어. 어떻게 됩니까? 검색 광고에 돈을 내면 73이 바뀔 겁니다. 그러나 이 73이 300이 되는 건 쉽지만 이탈률이 이 38이라는 게 갑자기 10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되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는 73인데 이탈률은 38.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나가버리고 10명 중에 6명은 내 홈페이지에서 뭔가 클릭 한다는 거죠. 3.7. 그래서 세션당 평균 시간이 2분 정도니까 꽤 괜찮은 축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봤을 때 이 업체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 좀 더 돈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성과가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교육업체이기 때문에 객단가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광고 쪽에 좀 더 돈을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네이버 블로그의 성과가 꽤 괜찮고 이 업체가 최저가 블로그를 3개, 4개씩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치고는 방문자가 좀 적으니까 더 활성화시켜도 좋을 것 같아. 인스타그램은 광고를 했더니 뭐 성과가 일반 업체보다 나쁘진 않지만 또 뒤에 전환이 여기 제가 잘라놨는데 전환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광고 소재를 바꾸던가 아니면 당장 관리가 급하다면 인스타그램 광고 끄고 네이버나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 어떨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로 블로그 마케팅 요즘도 유효한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너 이거 있어? 너의 홈페이지에 성적표가 있어? 라고 한다면 없다. 그러면 유효한지 안 하는지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성적표가 있어. 그럼 성적표를 한번 볼까? 봤더니 이 정도면 블로그가 엄청 유효하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마케팅? 이거 별론데? 이거 하지마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블로그 마케팅이 성과가 있냐 없냐 라는 건 성적표가 있냐, 그리고 성적표에서 받은 점수가 좋으냐, 요거를 평가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요. 모바일의 블로그 때문에 내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놓을 수 있나요? 내 블로그에는 위젯으로 유튜브 바로가기를 만들었는데 모바일에서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모바일 블로그의 어떤 대문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모바일 앱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 거 먼저 보여드리면 하단에 모바일 메인 화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소개라고 있고요. 인기글 이렇게 제가 설정을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URL이 있는데 여기 유튜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홈페이지도 들어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전체 글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문을 설정하는 방법은 바로 홈 편집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앱에서 홈 편집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미지 변경하실 수 있고요. 저는 요 사진이 2007년인가 6년인가 하여튼 되게 오래전에 사진이라서 풋해서 그냥 놔뒀고요. 오신의 학교, 그 다음에 오신의 학교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소개글 수정하실 수 있고요. 전화번호 물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에 지도 등록이 되어 있을 때 오씨 아줌마를 클릭해서
제 지도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굳이 주소는 안 넣어도 되니까 주소는 뺄게요. 그리고 인기글과 대표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글은 클릭해서 글 추가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글 중에 이건 내 블로그의 대표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데요, 저는 요거 좋네요. 네이버 블로그 검색 노출이 되기 위한 조건 3가지 이렇게 해서 확인 눌렀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외부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눌러서 포스트 넣으시면 되는데 전 포스트는 운영 안 하니까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주소 넣으시면 되고요. 트위터, 페이스북, 스마트 스토어 다 되고요. 맨 마지막에 내 외부에 홈페이지 주소들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요, 목록형이 좀 더 좋겠네요. 여튼 이렇게 해서 적용을 짱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대표글, 인기글, 그리고 주소 주르륵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 고객들이 보시는 부분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PC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어떤 글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글을 클릭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대부분 이렇게 보다가 그냥 끝나겠죠. 그런데 이 첫 페이지에 유튜브 주소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내 홈페이지 주소를 넣는다는 건 그만큼 블로그 방문자들에게는 보여질 가능성이 좀 낮더라. 그래서 PC는 어차피 테마 혹은 이 껍데기들이 모든 내 글에 따라다니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PC에서는 클릭해서 볼 수 있겠지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첫 화면에 넣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노출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글 안쪽에 중요한 메시지를 넣어 놓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첨부해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분의 질문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단 블로그 마케팅의 대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대행한다 라고 하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대신 운영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특정 게시글을 상위 노출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내 블로그에 댓글이나 서로 이웃이나 이런 걸로 작업을 걸어서 상위 노출을 노리는 이 블로그의 어뷰징 작업을 대신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블로그의 체험단,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내 거 써보고 좋다라는 후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맛집도 마찬가지고 IT 기기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블로그들의 어떤 게시글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대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시글 배포 작업입니다. 이거는 노출과 상관없이 다양한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막 도배하고 노출시킨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블로그 마케팅의 대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언급을 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브랜드 블로그의 운영은 목표가 좋은 글을 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 보장을 하지 않는 거죠. 제가 큰 기업들의 블로그들을 봤더니 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공식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블로그를 쭉 운영을 해서 단순히 어떤 키워드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보다는 내 기업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나름 좋다라고 하는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미지도 직접 제작을 하고 글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좋긴 좋은데 브랜드 블로그를 광고 대행으로 운영하면서 닥치는 문제가 크게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내 블로그가 2020년 1월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광고 대행사에게 좋은 글을 써줘 라고 해서 광고 대행사가 좋은 글을 계속 작성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당연히 이 브랜드 블로그는 만든 지 얼마 되지 않고 운영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잘 안 돼요. 상위 노출이 잘 안 되면
방문자들이 적다는 것이고, 그래서 광고 대행사에 지속적으로 이제 비용이 나가는 거죠. 관리 비용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블로그에 비교적 노출량이 작은 컨텐츠들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민 하나는, 내 블로그가 어느 정도 노출이 돼. 그런데 이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내 브랜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단순히 조회수만 많은 키워드만 쫓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발전소의 블로그를 살펴봤는데요. 발전소에 글을 막 쓴다고 한다면 사실 쓸 게 없고, 그리고 좀 조회수 많은 키워드를 선택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발전소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쓴 게시글들은 어떤 게시글이 있냐면은, 봄철 스카프 잘 매는 법, 봄철 목 관리 방법, 그리고 간절기 건강관리법, 뭐 이런 거를 계속 작성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노출이 잘 되겠고, 그리고 방문자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컨텐츠가 이 발전소에 관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고취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상위 노출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글을 작성을 하긴 하지만 내 브랜드와 직접적인 관련도가 없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낼 때 이걸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별로 안 중요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게시글 배포 작업입니다. 이거는 뭐 건당 몇천 원밖에 안 해요. 요거는 뭐냐면, 그냥 네이버에 내 회사명을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관련된 정보들이 그냥 많이 깔렸으면 좋겠다 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와 브랜드 관련돼서 이 게시글 양을 확보하는 게 현재 이 블로그 마케팅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게시글 양 이외에는 뭐 상위 노출이 된다, 아니면 컨텐츠의 질이 좋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배포 작업 같은 경우에는 글의 질도 낮고 단순히 양만 채우는 거기 때문에 노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블로그 체험단 모집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내가 내 블로그를 잘 운영해서 노출시키는 것 말고 남의 블로그,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남의 블로그를 통해서 내 업체를 홍보하는 방법인데, 오프라인 업체 혹은 온라인이더라도 온라인 상에 내 제품에 대한 후기들이 전무할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특히 여성이나 육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뭐 물론 큰 업체도 있고 작은 업체들도 있는데, 이 업체들이 하는 뭐 주요 목적은 이런 겁니다. 내가 물론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블로거들한테 쪽지를 막 보내서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게 꽤 귀찮은 과정이잖아요. 꽤 귀찮은 과정이다 보니까 이거를 대신해 주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키워드를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광고 대행사가 블로그 체험단들에게 이 사람은 요런 글을 노출시키고 싶고 이미지는 몇 개 정도 넣고 요런 포인트를 살려달라, 요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에 뒷광고라던가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남의 입을 빌려서 내 거 좋아, 내 거 좋아, 내 거 좋아 이렇게 계속 얘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요즘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는 작업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에 어뷰징 작업을 하는 건데요. 어뷰징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상위에 노출시켜 주는 건데, 이게 한 2013년, 2014년 이때는 엄청나게 많이 했던 작업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댓글을 뭐 50개를 만든다거나, 좋아요를 50개를 만든다거나, 서리이웃을 계속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블로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수들, 그런 영역들의 숫자를 높이는 작업인데, 요게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 예전에는 사람이 계속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해서 이걸 만들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매크로 프로그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이 많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요게 네이버에서 알고리즘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현재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어뷰징을 작업을 하게 되면 블로그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기간 상위 노출을 하려고 하다가 이 블로그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저라면 그래서 어뷰징 작업은 지금 많이 안 하고 있고, 설령 여러분들에게 하라라고 하는 제안이 오더라도 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노출이 잘 되고 있는 블로그라고 한다면은 굳이 어뷰징 작업 말고 그냥 컨텐츠를 포스팅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도 게시글 상위 노출, 요게 우리가 광고 대행을 하는 가장 큰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과 같이 이 C랭크 블로그가 거의 뭐 무적처럼 노출이 되는 이 상황에서는 게시글 상위 노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앞에서 제가 브랜드 블로그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2020년 1월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지금 한 8개월간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지만 보통 우리가 메인 키워드 혹은 인기 키워드라고 하는 키워드에는 노출이 안 되고, 요게 C랭크 블로그가 아닌 블로그는 현재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은 내 블로그를 운영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는 내 블로그가 노출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내 블로그를 가지고 상위 노출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보다 많은 방문자들에게 내 컨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블로그는 내 블로그대로 운영하고 또 언젠가 이렇게 잘 운영하면 노출이 되겠지라고 일단 옆으로 빼놓고 광고 대행사에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업체를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는 C랭크 블로그를 업체에서 가지고 있어, 이러면 사실 게시글 상위 노출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나는 C랭크 블로그를 안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은 게시글 상위 노출을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인기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키워서 단기간에 잡는다, 현재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실 때 광고 대행사를 통한 노출이 필요하고, 이때 A라는 키워드는 얼마, B라는 키워드는 얼마, C라는 키워드는 얼마,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고 할 때는 요 게시글 상위 노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분쟁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네이버에 서치앤테크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2탄 뷰 영역 뭐 어쩌고저쩌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검색 순위 업체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분쟁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상위 노출을 하신다고 할 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무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인기 키워드를 전국에서 우리만 노출시킬 수 있어 라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업체들과 컨택을 하기 싫어서 이 파워 컨텐츠라고 하는 광고 상품, 즉 블로그 상위 노출 광고 상품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광고 대행사의 C랭크 블로그를 통해서 상위 노출을 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 대행사의 경우에 이 C랭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행사도 있고 몇 개 안 가지고 있는 대행사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 블로그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광고 대행사에서 막 글을 막 보내줍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가 원고도 다 써주고 블로그는 컨트롤-C 컨트롤-V만 하면은 노출되는, 왜냐하면 광고 대행사는 C랭크 블로그가 없기 때문에 C랭크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블로그, 일반인 블로그들에게 게시글을 작성해서 뭐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 블로그에 업체 광고를 올려주고 손해를 봤어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매매, 대여, 포스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노출되는 컨텐츠들이 그렇게 좋은 글들, 질 좋은 글들을 쓰진 않거든요. 막 쓰는 거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그냥
소모성 블로그이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면 딴 거 찾지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원고를 받아서 혹은 건당 돈을 받고 포스팅하는 거 요런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블로그 체험단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블로그 체험단이랑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시글 상위 노출은 광고 대행사에서 많이 활용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쓸 것 같다 뭐 요런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단독입니다. 제가 우연히 지금 제가 17일이니까 17일 새벽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왜 이렇지?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화면을 입수했습니다. 아마 이거를 보신 분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독이라고 붙였고요. 한번 볼게요. 원래 키워드 광고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파워링크 10개, 비즈사이트 15개. 이거는 제가 2008년쯤에 검색 광고를 처음 했었는데 이런 구성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들 그 다음에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지만 뭐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때는 11월 17일 새벽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요 스크린샷이라고 적혀 있죠. 요게 지금 제가 화면을 캡처한 시간인데요. 정확하게는 11월 17일 오전 6시 15분 33초 이때 캡처를 한 건데 보시다시피 화면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올 자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개 정도의 광고가 한꺼번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작은 영역에 더 많은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파워링크 보시면은 1위부터 5위까지만 확장 소재라고 불리는 이런 이미지들 그리고 이런 서브 카테고리들 그 다음에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뜨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잘리긴 했지만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까지 다 확장 소재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만 그러냐? 그렇지 않겠죠. 자, 여기도 보시죠. 와인 소믈리에라고 똑같이 검색을 했는데 이거는 6시 16분이고요. 이거는 지금 검색을 한 겁니다. 보시면 1, 2, 3, 4, 5 5개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1, 2, 3, 4, 5, 6, 7, 8, 9, 10 10개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슐랭 가이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고 단가에도 충분히 영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네이버에서 요 여백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런 갭 투자? 뭐 적당한 말이 생각나진 않네요. 뭐 그린벨트? 이쪽에 뭔가 올릴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이 빈 공간인 거죠. 빈 공간인데 네이버가 볼 때는 아하 여기가 앞 같구나. 그래서 빈틈 없이 광고를 채우겠어 라고 해서 여기 빈틈에 지금 화면같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줄로 나오던 광고 문구는 이렇게 두 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대략 요 정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더 많은 광고를 더 화려하게 더 눈에 띄게 들어갈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100% 이렇게 바뀐다 라고 장담 못합니다. 네이버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거의 완성된 UI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바뀔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아마 이제 1위부터 5위까지가 아니라 다 이미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눈에 띄는 이미지를 사용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요 1위, 2위 자리에 들어갈까가 좀 더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위는 여기 그리고 2위가 아마 여기인 것 같아요. 1위가 여기, 2위가 여기인데 1위와 2위의 어떤 차이는 있을까? 뭐 등등등등 여러가지 CTR이라던가 광고 문구 전략이라던가 그리고 확장 소재 전략 모든 것이 크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롤백이 돼서 현재 화면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공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먼저 단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어떤 네이버의 블로그 운영 트렌드를 대충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7년 이전 블로그들이 노출이 되게 잘 되고요. 당연히 이후 블로그는 노출이 잘 안 되겠죠. 두 번째, 저품질 블로그의 발생이 비교적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광고 대행사에서 혹은 특별히 뭔가 네이버가 싫어할 만한 뭐 이상한 IP로 접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게시글 어떤 장난을 친다거나 뭐 그런 정말 특별하게 넌 딱 나쁜 짓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품질 블로그가 발생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글을 쓸 때 뭐 이렇게 엄청 쫄면서 이거 글 쓰는데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내 블로그 날라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실 필요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웬만큼 운영에서 저품질이 잘 되진 않아요. 물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죽겠지만 특별히 네이버한테 찍힐 일만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크게 저품질 블로그가 걸릴 가능성들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심했었는데 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누락이 아주 많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누락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신누락이라고 하면은 많은 글들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찾아보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신누락이 왜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게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은데요. 뭐 몇 가지 주요 원인들이 있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블로그 본문의 문제일 수 있고요. 이거는 제목, 이미지, 동영상 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사 이미지 쓰시면 안 됩니다. 비슷한 이미지, 뭐 글도 마찬가지고요. 쓰시면 안 되고요. 이런 어떤 본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블로그 글 쓰는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컴퓨터라던가 IP라던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72시간 저품질로 보통 3일 안에 돌아오게 합니다. 유사 이미지라고 하는 건 비슷한 이미지예요. 예를 들면 A라는 이미지를 썼는데 그 이미지를 또 바꿔서 썼어. 근데 비슷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사 이미지라고 하는 건 대략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이미지, 똑같은 이미지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일단 전체가 아니라 몇 건이 누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일단 저품질은 아닐 것 같아요. 저품질은 최근에 쓴 글이 한 개, 두 개씩 누락이 안 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뭐 대략 한 일주일에서 2주 지나면 주르륵 다 빠지는 게 저품질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그냥 예전 글부터 해서 나머지 글은 살아있는데 최근 몇 개만 없었다 라고 한다면 요 신누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박종일 님께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건 일단 아마 제 생각엔 박종일 님께서 글 쓰실 때 쓴 어떤 법칙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제목은 어떻게 써야 되고 본문은 뭐 어떻게 써야 되고 이미지는 몇 장을 넣어야 되고 이런 형식으로 써야 되고 뭐 동영상 어떻게 넣어야 되고 이런 나름의 규칙이 있으실 건데 그 규칙을 깨고 한번 글을 써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제목은 뭐 다르게 설정을 하시고 본문에 글 길이도 바꿔보시고 뭐 키워드를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길이의 글에서는 두세 번씩 넣었다면 이번 이 정도 길이 동일하지만 뭐 한 번만 넣는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의 본문의 변화들 뭐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도 써보지 않는 방법으로 글을 써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썼는데도 노출이 안 돼 라고 하신다면 블로그 글 쓰는 환경 예를 들면 지금 쓰시는 이 컴퓨터와 아니면 IP를 다르게 쓴다거나 뭐 등등등등으로 바꿔서 운영을 해 보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박종일 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글 쓰고 3일을 기다려 보시는 겁니다. 3일 정도 기다리면 대략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박종일 님이 지금
고객센터에 게시글을 반영하고 요청하거나 삭제했다가 재게시하거나 비공개했다 전체 공개로 하는 방법, 이런 거 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내 글이 큰 문제가 없다 1번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노출은 잘 안 될걸요? 여튼 1번 정도를 제외하고 요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삭제했다가 재게시하는 거, 비공개했다가 전체 공개로 다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타 업체에서 저희 블로그를 몇 번이나 베껴쓰기 해서 고객센터에 신고했는데 영향을 끼친 걸까? 글쎄요,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 영향보다는 요 1, 2, 3번의 영향이 우선은 더 큰 것 같고요. 이걸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고객센터에 신고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베껴쓰기 한 글 중에 내게 노출이 되면 이건 아예 뭐 문제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베껴 쓴 글 중에 나쁜 놈들은 노출이 되고 우리 건 노출이 안 돼,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은 아마 요 문제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로고, 네이버 카페 배너 이런 것들은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회사 로고, 네이버 카페 배너 이런 거는 전체 글, 그리고 전체 글에 사용한 이미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검색 노출은 안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오시 아줌마라고 하는 회사명인데 모든 블로그에 오시 아줌마 로고를 넣었어요. 근데 검색을 해봐서 이미지에 들어갔더니 똑같은 로고가 막 수십 개 나온다, 이러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회사 로고나 네이버 카페 배너 같은 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두 개 넣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박종일님께서는 블로그 글 쓰실 때 이거 외에 나머지 이미지들도 많이 쓰실 건데 이렇게 필수적으로 한두 개 정도 쓰는 거 이외에 그런 이미지들은 바꿔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개인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직원이 로그인 시간을 접속해서 피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종일님은 제가 다음 주에 또 방송할 거잖아요. 요대로 해보시고 결과가 어떠시냐 뭐 공유해 주시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누락에 대해서 뭐 글을 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요. 하지만 일단 누락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전 글은 살아있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 여기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블로그를 그대로 포스트에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노출이 안 됩니다. 유사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일반인 계정 포스트는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고선 노출이 안 됩니다. 대부분 언론사급, 매거진급 계정만 노출이 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언론사나 매거진급은 공식이라고 하는 딱지가 있어야 노출이 됩니다. 고로 개인 계정인데 막 만든 포스트는 노출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저라면 안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전문적으로 개인이 운영해도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안 할 것 같아요. 미용실 운영자입니다. 네이버 검색에 지역명 검색을 하면 특정 미용실이 상위 노출이 되던데, 일단 제가 망원역 미용실을 검색했잖아요.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미용실들이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광고가 나오고 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네이버에서 지도 작업은 잘 안 돼요. 물론 과거엔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전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출을 시켰었는데 지금은 업체들에게 문의해 보니, 이것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셔서 알아봤는데 지역 노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고로 아마 업체에서 작업을 해서 뒤에 있던 애가 상위에 가는 경우는 지금 제가 아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후기들, 진짜 후기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꾸미고 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하시겠죠. 다만 여기 보시면은 리뷰, 방문자 리뷰가 4.9인데 여기 보시면 물론 작업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작업으로 이렇게 만들기는 현재 네이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이군요. 그래서 일단 지도부터 마무리하면은 지도는 작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블로그 상위 노출은 작업일 가능성이
아주 엄청 높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노출이 될 만한 블로그만 노출이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C랭크 아니면 최저가 블로그가 아닌 이상 노출이 힘들거든요. 노출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백보람님께서도 블로그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냥 좀 암울한 얘기를 드리면 현재까지 2017년 이후에 만든 블로그는 인기 키워드 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3년 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뭐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지역명 미용실을 상위 노출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가지고 있으면 뭐 작업 없이도 그냥 내가 글 쓰면 노출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다 라고 하면은 업체한테 요청을 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블로그에 게시글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상위 노출은 거의 특히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작업입니다. 업체한테 요청을 해서 노출이 될 만한 블로그에 글을 쓰는 이런 식이고요. 백보라님께서는 네이버 블로그는 전혀 노출이 안 되고 티스토리로 가느냐, 어차피 네이버나 티스토리 둘 다 노출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백보라님은 네이버가 노출을 시켜주는 블로그의 기준을 확대될 때까지 그냥 조용히 포스팅 하시는 게 현실적이다. 뭐 이렇게 네이버 써보시고 방문자 안 든다고 티스토리 간다고 그게 갑자기 방문자가 늘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미용실 하시는 사장님께서는 어떤 지역명에 상위 노출시키고 싶다. 근데 내가 블로그 없다 라고 하시면 업체다 100%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노출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질문이신 거죠. 블로그 본문에 링크, 외부 동영상, 외부의 어떤 서비스들을 넣게 되면 블로그가 노출이 잘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노출이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종일 님께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이상한 짓 하지 않고 링크도 넣고 외부 동영상, 뭐 유튜브가 대표적이죠. 유튜브 영상도 넣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채팅방 링크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는 채널톡이라는 걸 쓰고 있으니까 채널톡을 쓴다거나 이런 걸 넣게 되면 블로그는 특별한 이상이 없이 정상적인 노출이 되게 됩니다. 전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노출이 된다 이고요. 많은 분들이 링크 넣으면은 혹시 블로그가 노출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링크를 넣어서 유튜브 동영상을 넣어서 혹은 어떤 외부의 서비스 관련된 링크를 넣어서 블로그가 노출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조심하라 라는 건데요. 첫 번째, 비정상적인 동영상입니다. 물론 지금 바로 뭔가 사라지거나 죽진 않지만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여기 보시면은 이 병원은 이미지가 8개예요. 요 병원은 보시면 이미지가 1개예요. 클릭을 하면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죠. 이미지가 엄청 많은데 왜 하나만 있지?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이미지가 하나. 오? 예. 보시면은 진짜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보다 더 작은 수가 검색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요즘 병원 쪽에서 오랫동안 노출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치과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 원래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 뭐라 숫자가 있는데 여기는 동영상 하나밖에 없어. 근데 실제로는 보시면은 이미지가 많죠. 그러니까 아하, 요렇게 글 쓰는 게 현재의 어떤 이미지나 동영상을 통해서 사용되는 약간 꼼수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네이버에 어떤 빈틈을 찾아서 노출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까지는 잘 노출이 되고 있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런 거 날아갈 수 있거든요. 요런 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동영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요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쿠팡 파트너스, 여러분들 많이 요즘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쿠팡 파트너스에 보시면 저품질 관련돼서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쿠팡의 어떤 링크를 따다가 여러분의 블로그에 넣고 그 링크를 클릭을 해서 내가 쿠팡에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블로그가 구매 금액의 몇 %를 가지고 가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합니다. 좋죠. 좋은 의도에서 만들었지만 이게 쿠팡 파트너스 관련돼서 굉장히 좀 꼼수 같은 그런 방법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에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단 글 중에 적지 않은 수를 다 날렸고 지금도 죽고 있거든요. 고로 질 낮은 게시글을 계속 유도하는 이런 링크들은 비정상적인 사항일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유사 문서, 비슷한 글, 비슷한 이미지, 비슷한 동영상을 계속해서 생성을 한다거나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면 VPN이나 뭐 여튼 IP나 ID에 대한 어떤 부정 사용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사항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박종일 님께서는 제가 대충 지난번에 질문하시고 이렇게 봤을 때는 마케팅을 엄청 깊게 아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엔.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황일 경우가 많습니다. 뭐 박종일 님께서 IP와 ID를 부정 사용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저런 꼼수들을 사용해서 노출을 시키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박종일 님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제가 비정상적인 상황은 또 지금 생각해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대략 이런 정도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링크나 외부 동영상이나 외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상황은 괜찮다. 그런데 안정상적이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번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짧은 버전 2021년 꼭 알아야 될 네이버의 마케팅 변화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바로 뷰 영역의 변화. 특히 이 뷰 영역이 모바일과 PC 두 군데 다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블로그 마케팅을 하실 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익 검색을 하면 물론 이렇게 광고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여기 뷰 영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블로그, 카페, 그리고 포스트 영역까지 섞여서 나오는 영역이고요. 모바일은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예전부터 이렇게 뷰 영역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대충 봤더니 알고리즘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1등이면 PC 1등이고 PC 1등이면 모바일 1등인데 주요 키워드들이 다 뷰를 통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 버전에서는 토익이라는 키워드가 PC에서는 블로그랑 카페가 이 통합 검색에 노출이 안 돼가지고 PC에서는 블로그를 아무리 노출시켜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블로그랑 카페가 통합 검색에 노출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바일도 노출이 되고 PC도 노출이 되니까 좀 블로그 마케팅을 해서 상위 노출시켰을 때 좀 더 노출의 파워 혹은 노출의 효과가 더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C와 모바일 모두 이 뷰 영역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케팅할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 검색의 확대인데요. 조금 더 얘기하면은 인플루언서 검색이 확대가 되는데 어떤 점이 포인트냐면은 키워드도 확대가 되고요. 아마 PC 영역에도 곧 노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속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토익 검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뷰 위에는 뭐 이런 이미지나 시험 일정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은 이 뷰 영역 위에 뭐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인플루언서 검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인플루언서 검색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인플루언서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블로그를 통해서 요 인플루언서 검색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전 현재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맞는 키워드가 없어서 뭐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인플루언서 검색이 굉장히 매우 중요해질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합니다. 일반적인 뷰와 다른 점은 이 인플루언서 검색은 네이버에서 자기가 원하는 인플루언서를 심사를 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뷰 영역은 사실 누구나 이 블로그나 카페 지수가 되면 아무나 다 노출을 시킬 수 있지만 인플루언서는 내가 아무리 지수가 높은 블로그 혹은 회원수가 높은 카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곳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노출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그
그들만의 리그인데요. 요게 사실은 별로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기껏해야 초반에는 여행이랑 요리 요런 정도밖에 노출이 안 됐었는데 요게 조금씩 확대를 하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검색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내용들을 보시려면 여기 인플루언서 검색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일단 요거 하나 보죠. 인플루언서 검색이 바뀌는데 뭘 바뀌냐, 뭐 검색 탭이 생기는데 이건 뭐 딱히 검색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키워드 챌린지에서 키워드가 10만 개로 확대가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예전에는 카테고리도 좀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쓸 수 있는 키워드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만 개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참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까 토익처럼 중요한 키워드는 대부분 인플루언서가 붙을 예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딱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인플루언서 검색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PC 영역은 인플루언서가 없는데 여기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언제 들어갈 거냐? 뭐 지금까지 특별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어쨌거나 키워드가 확대가 되고 PC 영역 역시 인플루언서 검색이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네이버에서 중요한 공지는 어디서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네이버 서치 테크에서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 있거든요. 요거 클릭을 해보면 다양한 항목들이 나오는데 일단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다이아 알고리즘 플러스 키워드에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나타냈을 때 블로그에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노출이 잘 돼. 이게 다이아 알고리즘인데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 혹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 알고리즘에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들을 블로그 본문에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런 글들을 좀 더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걸 하면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스니펫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 추천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1번, 2번 이렇게 뭔가 요약을 해서 알려주고 있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1번, 2번 이렇게 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스니펫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블로그의 본문을 요약해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게 다 다이아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문서 확장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키워드를 무조건 노출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강아지라고 사용자들이 많이 검색하는데 실제로 강아지란 뜻이랑 댕댕이란 뜻이랑 똑같고 또 강아지 관련된 글을 강아지란 단어 대신 댕댕이로 쓰는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강아지를 검색하더라도 댕댕이가 노출될 수 있게 하겠다. 요게 문서 확장 기술입니다. 이미 유튜브나 구글은 적용이 되고 있죠. 뭐 이런 기술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강아지 비용인데 가격이 나올 수도 있고 제주도 애견농만 호텔이라고 검색했는데 숙소가 뜨기도 하고 UR을 했는데 어린이가 뜨기도 하고 이런 정보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커뮤니티 이런 데 가보시면은 블로그 순위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 노출이 예전처럼 했는데 잘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요게 다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쇼핑 라이브가 요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보이는 네이버 쇼핑의 바로 아래쪽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한다고 해요. 오늘 뉴스를 한번 보면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40만 명이 지갑을 열었다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뻥이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역시 동영상이 대세인 것 같아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쇼핑 라이브가 네이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땡기면은 이 쇼핑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쇼핑 라이브 나오고 이제 검색에도 쇼핑 라이브 나오니까 여러분들 쇼핑 라이브에 크게 관심을 보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겠네요. 블로그 내 구매 기능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요 블로그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 블로그 팀의 공식 블로그인데 블로그 마켓이라는 게 오픈이 되었고요. 마치 스마트 스토어와 거의 비슷한 구매 방식으로 상품들도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거의 스마트 스토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눈에 띄는 게 블로그 본문에서 이렇게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면 뭐 네이버 페이 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 샵처럼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블로그 내에 이 구매 기능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만 하면 대략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네이버 마케팅 트렌드 2021 버전을 만들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 요거는 약간 요런 변화들이 있구나 요런 정도만 좀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광고 상품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 상품의 변화가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파워 컨텐츠가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도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원래 모바일은 옛날부터 됐었지만 PC는 이번부터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 컨텐츠가 PC, 모바일 다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데, 바뀌기 전에는 3개 영역이 별도 영역이 있었지만 지금은 뷰 영역에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효과는 더 올라갈 것이고, 아마 클릭도 더 많이 받을 거고 클릭당 비용도 올라갈 것이고, 한마디로 좋은 광고가 됐지만 많이 비싸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사이트 검색 광고 노출 변경, 이거 제가 공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원래는 요렇게 세로로 쭉 이어지는데 지금 요렇게 바뀐다. 그래서 요게 이제 PC 쪽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광고 상품이 요렇게 바뀔 것이다, 요렇게 한번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굉장히 짧은 부분에 여러분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짧게 쫙쫙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어디서 이런 공지들을 확인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만 파악을 하시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들어간 방법으로 들어가셔서 요런 게 변화가 있구나 요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꼭 알아야 될 네이버의 마케팅 변화 한 6가지 정도 한번 짧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요게 질문이시잖아요. 5년 동안 안 쓴,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블로그 포스팅을 했을 때 상위 노출이 가능하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요걸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요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제 블로그거든요. 요게 언제 만들었냐면은 2016년 7월인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잘 운영 잘 안 했죠. 그때 딴 거 한다고 바쁘어서. 그리고 뭐 쓴다고 노출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방치했습니다. 한 달에 하나 쓸까 말까로 이어지다가 방문자 보시면 거의 없죠. 1월에 좀 썼죠.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안 썼죠. 또 쓰다가 말다가 뭐 이렇게 되다가 6월부터 그래 2017년 이전에 블로그들이 노출이 잘 되니 나도 노출이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커피 한 잔님과 같은 고민을 했었죠, 제가. 그래서 글 써봐야지 하고 글을 썼어요. 글을 썼더니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블로그에 글 쓰면 언제 노출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보통은 1시간? 뭐 길어봤자 2시간? 노출이 돼야 하는데 노출이 안 돼. 왜 그러지? 커피 한 잔입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72시간 이상 지나야 됩니다. 72시간이면 대략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넉넉 잡아 글 하나 쓰시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목 전체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잡혀 노출이 돼. 그러면 제목에서 사용한 키워드 있잖아요. 키워드를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뷰 영역에 예를 들면 12안? 너무 좋죠. 20이안? 아쉽지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30이 이후로도 잡히면 어땠거나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글을 썼는데 일주일 정도 있는데도 제목을 검색했을 때는 노출이 안 돼. 그러시면 블로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2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전자는 넉넉 잡아 일주일. 그럼 제목이 뷰 영역이 잡히고
영역이고 이거를 키워드를 썼을 때 그래도 뷰 영역에 의미 있게 노출이 된다 그러면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제목 전체를 넣었는데도 뷰 영역이 안 잡혀 계속 웹사이트나 이런 데 떠돌아다녀 블로그가 별로 노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전자일 경우는 키워드만 맞춰 쓰시면 보시면 제 거 없잖아요. 근데 키워드만 맞춰 쓰니까 어떻습니까? 방문자가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죠. 물론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방문자 이전에 없었는데 2016년 이후로 방문자가 계속 그랬어요. 하지만 글만 쓰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블로그 포스팅 하시고 대략 72시간 기다렸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관련돼서 이야기입니다. 일단 네이버 아이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아이디와 단체 아이디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디로 마케팅을 하고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누르면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겠죠. 근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가입을 하는 거고 요 밑에 보면 회사 동아리든 단체에서 사용할 아이디가 필요하세요? 라고 하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전체를 이렇게 눌렀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체 아이디, 개인 아이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아이디는 개인이 사용하도록 만든 아이디이고요. 단체 아이디는 회사, 단체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명이 사용하는 걸 기본으로 만든 아이디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네이버 아이디로 하는 것이 뭔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네이버 아이디로 하는 것은 사이트 등록,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 그리고 등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식인 엑스퍼트라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포스도 있을 수 있고요. 네이버 TV도 있을 수 있고요. 인플루언서 검색도 있을 수 있고요. 엄청나게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요 세 가지 정도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박졸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 아이디는 네이버에서 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개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회사나 단체나 여러 명이 로그인을 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죠. 반면에 단체 아이디는 개인 아이디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일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에 좀 제한이 있지만 이게 회사에서 사업자 번호라던가 아니면 단체를 기준으로 각각의 아이디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관리에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요 두 가지 사이트 등록과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 같이 회사의 사업과 굉장히 밀접돼서 중요한 경우 요 경우는 단체 아이디를 꼭 사용을 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회사는 마케팅이 하나도 세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디로 사이트 등록도 시키고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도 시키고 뭐 스마트 콜도 하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 아이디를 기반으로 이 회사의 마케팅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회사를 그만둬버려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 이직을 했는데 기존 회사에서 제 아이디를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이트 등록된 거 삭제해버리고 스마트 플레이스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되게 좀 억울한 경우지만 이 개인 아이디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이트 등록과 스마트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체 아이디로 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네이버 아이디로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 놈이 있겠죠. 블로그 운영. 물론 블로그 운영도 사실은 여기 있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네이버 아이디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퇴사를 한다거나 물론 그 사람이 사장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운영을 단체 아이디로 만든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계속 하나의 아이디로 마케팅을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블로그 말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체 아이디로 블로그를 내일 만드느냐 혹은 개인 블로그인데 2015년 16년부터
전부터 꾸준히 운영해온 블로그가 있다. 그러면 어떤 블로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를 해야만 노출이 됩니다. 만약에 개인 아이디가 아니라 단체 아이디에 이게 있다, 그럼 이걸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 등록과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은 단체 아이디로 해 주시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어떤 블로그를 개인 아이디가 가지고 있느냐, 단체 아이디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노출에 대해서는 오래된 블로그면 단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네이버 검색 광고라던가,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라던가 등등등등, 이런 경우는 단체 아이디가 사용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이트 등록과 스마트 플레이스를 제외하고 또 개인 아이디를 뭐 대표님 거라던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종일님께서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공식 블로그입니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있는데, 대상 및 기준을 보면 여기는 대부분 기업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만 등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요 다 단체나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개인 아이디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블로그를 공식 블로그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공식 블로그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플루언서 검색은 단체든 개인이든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사용을 해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